이번 영상에서는 이성 배우자운을 볼 때 십성 유친이 많은 비중으로 이성 연애운을 볼 수가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데요. 그 십성 유친, 그러니까 똑같은 십성 유친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연주에 있는지 월주에 있는지 일주에 있는지 시주에 있는지에 따라서 해석의 방향성 그리고 시기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것은 이제 위치론이라고도 하죠. 여기 연주에 있는지 월주에 있는지 일지에 있는지 시주에 있는지. 연주 위치라는 거는 초년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초년 성장 시기 10대 위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월주 같은 경우는 작년, 그러니까 여기는 뭐 20대 30대 이때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중년이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30대 후반에서 뭐 40대 50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시주 같은 경우는 말년, 그러니까 뭐 50대 이후 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월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10대를 뜻하고, 그리고 월주에 있는 거는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성운이 이제 애인과 배우자 운을 모두 통합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애인복이 좋아야 할 시기, 이성운이 좋아야 할 시기, 그래야 애인복이 좋을 시기에 이제 좋은 배우자감, 괜찮은 배우자감이 유도되기가 쉽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월에 있는 인자가 초반에 10대 후반부터 20대 30대 저런 정년기에 괜찮은 이성이 좀 유도될 수 있는지, 유도되는데 방해가 따르는지, 아니면은 유도되기 힘들다든지 많이 힘들다든지 이런 것들이 연월에서 기본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시기에 들어오는 이 대운도 또 물론 중요하겠지만 위치가 그렇게 기본 포지션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10대 후반, 20대, 30대 뭐 초반까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 연월, 그 다음에 30대 초 중반으로 넘어가면 일지에 있는 것까지 좀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30대 후반 40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시간에 있는 것도 좀 유도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시기적으로 60대 이후 이렇게 해놨는데, 시주라는 기둥 자체가 50대 이후, 그러니까 말년 늦게 가장 사주 내에 영향력, 힘을 세게 받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존재한다가 아니라 30대 후반 40대부터 시주에 있는 인자가 삶에 영향을 주고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힘을 받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때가 50대 후반 60대,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대에서 30대 초반 분들까지는 이 시간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연월에 있는 이성인자를 잘 관찰하시면 애인복과 배우자운을 기본 베이스가 어떻게 타고났는지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운에서 들어와 있는 남자 같은 경우는 대성이 애인 배우자를 뜻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관성, 정관, 편관, 이게 애인 배우자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자가 연월에 있는지 없는지, 일까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봐주고, 또 이 있는 형태의 형충파의 공망 등 합등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이거를 좀 잘 봐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왜 보냐 하면은, 이것도 또 후반의 인자, 그러니까 늦게 들어올 수 있는 이성 인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시간을 동시에 해석을 해주기는 해야지만, 대부분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연월에 있는 인자 혹은 일지에 있는 인자가 영향을 받아서 많이 들어온다,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이 대운에서 연월의 일지까지 어떻게 형충파의 합이 들어와 있는지, 요거에 따라서 연애 이성 배우자 운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운 같은 경우는 1년 1년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헤어지고 만나고 떨어져 있고 붙어 있고, 마찰이나 트러블이나 이런 관계가 발전이나 지속이나 끊어지거나 깨지거나 뭐 이런 형태의 흐름을 현상 위주로 나타내는 운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위치적인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지 같은 경우는 배우자 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일간이 내가 되고, 이 일지는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성,
배우자가 들어와서 정착 안정하는 자리 잡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안방이나 침대나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게 되거든요. 또 그 배우자 성이 있잖아요. 배우자 성이라는 거는 남자한테는 재성이 되고 여성한테는 관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지, 배우자 궁, 배우자가 들어와서 안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의 모습이 어떻게 돼 있냐, 또 집안과의 배우자의 성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걸 또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자는 재성 연간에 있던지 월간에 있던지 연지에 있던지 월지에 있던지 시간이 시지에 있던지 간에 일지와의 형충파의 합, 요걸로 관계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 천간도 합 극도 있기도 하죠. 이런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봐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 친하다, 가깝다, 서로 끌어안으려고 한다가 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관성과 일지가 합이 들어있으면 이성 배우자가 집안에 들어와서 안정 정착하는데 유리한 형태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충이 걸려있다 그러면 서로 운동성이 다른 거기 때문에 잘 맞다가 아니고 틀어져 있다, 멀리 있다, 떨어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충과 격각을 그렇게 좀 좋지 않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원진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기도 하고요. 합 같은 경우는 뭐 삼합도 있고 방합도 있고 육합도 있고 암합도 있고, 그렇지만 암합은 조금 좋다고만 다 볼 수는 없는데, 아무튼 간에 합이 들어있으면 그런 긍정적인 게 좀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함께 살아가고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일지 같은 경우 배우자 궁이 된다고 했잖아요. 배우자가 들어와서 앉을 수 있는 집 안, 요런 뜻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대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운에서 어떻게 형을 하고 있는지 충을 하고 있는지 합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집안의 배우자의 모양, 꼴이, 역할이 부족하게 되고 있는지 충족이 되고 있는지 불안정하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나타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죠. 형 들어와 있다는 건 집에 공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충 들어왔다는 거는 뭔가를 바꿔 끼려고 한다, 그러니까 불안정하겠죠. 멀리 나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파버린다든지, 원진 걸려 있다 그러면은 상태가 아프다든지 사이가 안 좋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니까요, 꼴이. 그래서 충이 들어온다는 건 다 이제 안 좋다고만 볼 건 아니고요. 뭔가를 바꿔 치우고 갈아 끼우고 재생시키려고 한다, 그런 형태로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대운에서와 세운에서 들어올 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요, 기사일주에 뭐 해수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해중에 간목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곳에 관성이 드러나 있지 않다면 이 해중의 간목을 정관으로 치고, 남자분들도 해수 자체가 정제가 되면서 애인 배우자가 되는데, 그게 일지랑 충관계잖아요. 그러면은 내 일지, 그러니까 집안, 안방, 침대에 잘 들어와서 정착 안정이 안 되는 모습 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성 배우자와 멀리 자주 떨어져 있어야 되는 환경, 직업 또는 마찰, 심할 경우 이별, 이런 현상이 잘 따를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형태는 직업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서로 일에 집중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가다 거리 사이, 이런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형태면 좋겠죠. 그런 형태가 아니면은 강제적으로 마찰과 트러블로 인해서 이별, 뭐 이런 현상이 좀 따른다든지 건강 쪽으로 좀 불리한 쪽으로 간다든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성이나 남자나 똑같이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뭐 여기 다른 데도 있다, 자수가 뭐 시간제로 있다. 남자 같은 경우, 그러면 첫 번째 여자 같은 경우는 충관계니까 빨리 결혼하면 이별로 가기가 쉬운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0대 20대를 의미를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여자를 패스를 하고 30대 중후반에 들어오는 이 자수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초반에는 충으로 들어왔다 튕겨서 나가는 그런 현상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가 이런 모양이다 그러면은 인생 초반에 그럴 여자가 있었다고 본다든지, 아니면 20대 초중반까지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그런 여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꼭 이별로 간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사이와 거리가 멀어져 있다, 가끔가다 떨어져 있을 일이 생기기 쉽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셔도 돼요. 충이나 격각이나가 그런 원리거든요. 여기 기후일주 남자분들도 여기 보면은 이건 충이 아니고 격각인데, 격각도 서로 운동성과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완전히 깨져버리는지 아니면 서로 가끔가다 떨어질 세월만 생긴다든지 붙어 있으면서 살짝 마찰만 생긴다든지 이게 대운이 이성운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대운이 강하게 지지가 비겁으로 흘러가 버리면서 남자는 재성을 깨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 관성을 깨트리는 흐름이다. 그런 형태로 가면은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이별로 가기 쉬운 형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게 언제 일어나냐고 보면은 현상 위주로 나타나는 이 세운에서 또 충이 들어온다든지 합이 들어온다든지 배우자 성 또는 배우자 궁을 자극을 줄 때, 그건 이제 나중에 연애운, 결혼운, 이별운을 설명할 때 할 거고요. 기, 미, 일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수가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은 남자분 같은 경우에 일지랑 해묘미, 삼합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해묘미, 삼합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관성이 들어오면은 여기는 가정이 안정적이고 화목한 형태로 재성, 배우자와 여기 간목도 있죠. 자식과 삼합으로 또 들어오는 그런 인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설계 도면을 타고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모양에서도 대운에서 배우자의 성과 배우자의 궁을 어떻게 형충파의 합으로 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현상은 또 나타나고 그런다고 보시면 되긴 해요. 그래서 이 배우자 성과 배우자 궁을 두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자꾸 엮고,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면 골 때리는 거예요. 여기 나는 기유 일주가 되는데 여기 월지에 미토가 있고 해수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이 여자가 남자 입장에서 해수라는 여자가 미토랑 합으로 짝짝꿍 하고 있고 지금 나랑은 격각이잖아요. 이러면은 초반에 여자한테 배신 배반을 맞는다든지 또는 동성 남자 사람한테 자기 여자를 두고 경쟁한다든지 뺏기는 현상들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따르기가 쉽다. 인생의 한 번쯤은. 왜냐하면 이 사주 자체는 인생을 쫙 펼쳐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연월에 있다는 거는 인생 초반에 좀 나타나기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정도까지, 그때 이제 연월이 활발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주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도 무조건 나타난다 하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대운에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성운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때 그런 현상들이 한 번이 아니라 그럴 땐 다발로 나타나 버리고요. 대운이 긍정적이면 잘 안 나타나고 오히려 자기가 뺏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면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내가 이성운이 좋아 버리다 보니까 내가 뺏어와 버리기도 한다는 얘기죠. 근데 뺏어 오더라도 조금 이런 경우에는 격각이 나에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연속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를 수 있겠죠. 여성분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계수일간 여성분 입장에서 축토가 초반 남자가 되고 여기 미토가 중반 남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20대 뭐 후반이나 30대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10대 후반 20대 초중반이 되기가 쉬운 형태의 남자인데 얘가 지금 자수랑 합이고 일지랑은 충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되기가 힘든 입장이에요. 얘는 이 월지 비겁한테 양보를 해야 되는 지금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양보를 안 하려고 해도 뺏기기 쉬운 구조, 경쟁이 좀 따르기 쉬운 구조,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거기다 또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음양 논리로 여성분들이 자축이 사주내에 들어오면 기본 애인 배우자 보기 유리하지 못하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음양적인 논리에도 해당이 되고 배우자 성이 배우자 궁에 정착 안정도 하기도 힘든 구조로 가버리기 때문에 대운이 웬만큼 좋아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초반에 사건들, 현상들이 나타나기 쉽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성은 관성, 정관, 편관이 남자 애인 배우자로 보기 때문에 이 정관과 편관의 모습이 일지와의 어떻게 형충파의 합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남성분들은 재성이 정제, 편제의 모습을 형충파의 합으로 일지와 일간과의 합충, 극, 원진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걸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일단 그렇게 세팅은 되어 있는데 운에서 달라질 수는 있다. 그거는 운에서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기본 그런 형태로 사주가 생겼다는 거는 인생에 꼭 한 번은 그런 거는 생기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나냐? 그거는 대운을 보고 세운을 봐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천간은 그렇게 다양하게 볼 거는 아니에요. 천간 같은 경우는 뭐 천간 충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충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극이랑 합으로 현상이 나타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지와의 합이나 극,
극은 이제 관성이 되는 거니까 남성이나 여성분들이나 극은 모두 관성의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간을 극하는 건 별로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크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는 볼 건 아니고 합으로 배우자 성, 그러니까 남자는 재성, 여성분들은 관성을 무엇이 어떤 게 극을 때리고 있냐 이걸 많이 봐주면 되죠. 그러니까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계수일간인데 여기가 또 계수가 이런 식으로 있다, 그리고 여기 정화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편재인데 나보다 먼저 극해가지고 편재 여자한테 시커먼 계수가 달라붙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조금 시기적으로 내가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여자들에 있어서 좀 불리한 입장,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무토가 있다 그러면은 이건 그 정관인데 나도 좋아하고 멀찌 이 비견 다른 여자도 좋아하고, 비견은 그 동성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나 남자분 사주라면 비견 겁재는 같은 남자가 되고, 여성분들이라면 같은 여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남자애가 나도 좋다고 하고 나랑 비슷한 어떤 여자도 또 좋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것도 경쟁 구도가 되기가 쉽겠죠. 이럴 때 머리 아픈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하죠. 근데 나도 좋다거든요. 얘가 나도 좋다로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있는 남자지만, 그런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그 남자가 좋다, 뭐 이런 형태의 사연이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관계죠. 이게 이제 계술간 여성분이 여기 무토도 있고 또 여기 무토도 있다 이러면은 이제 이 남자도 나를 좋다고 하고 저 남자도 좋다고 미치게 하는 거죠. 남자가 너무 많아서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짜증난다, 귀찮다, 뭐 이런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다 나만 좋고, 뭐 여기 임수 있다 그러면 얘는 이제 경쟁자긴 한데 얘는 극관계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옆에 다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보다도 나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여성분들은 좀 인기녀가 될 수가 있겠죠. 이성들한테 인기, 또는 관성이면 고객 손님들이니까 고객 손님들이나 팬들이 달라붙는다, 계속 좋다고. 이건 외모랑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천간 같은 경우는 20%를 참고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지 중심으로 아까 형충파의 합, 원진 이런 것들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봐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간은 합으로 많이 나타난다, 현상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극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지 같은 경우는 복잡한 게 지장간이라고 했잖아요. 지장간. 여기에 진토가 있다. 그리고 을목이 있다. 그러면은 지장간에 을, 개, 무가 있잖아요. 진토 속에. 그래서 이 을목은 관성이 되고 개수는 지금 인성이 되잖아요. 무토는 비겁이 되고. 그러니까 을목일간 남성한테는 진토가 정제가 되죠. 정제 여자. 그래서 일지, 배우자분과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수가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합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을해일주다 그러면 진의 원진 관계다 그러면은 궁합적으로 조금 잘 안 맞아가지고 성격 차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른 이성 배우자 관계가 발생하기 쉬운 형태의 사주의 모습 이렇게 보면 되죠. 그 현상을 대운에서 어떻게 해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안정성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 세팅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좀 따를 수 있다가 들어간다, 사주풀이를 할 때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또는 이런 구조일 때 대운이나 세운에서 묘목이 들어와 버리면 나랑 똑같은 비견 겁재 이 남자잖아요. 다른 남자, 파릇파릇한 남자, 묘목이면 파릇파릇하고 생기 있는 그런 형태가 들어와서 내 이 정제 여자의 묘진 합으로 붙는다, 달라붙는다. 이럴 때 이성 안정의 혼란이나 이성의 배신 배반이 좀 따를 수 있겠다. 지장간 설명을 하다가 옆으로 빠져나왔는데, 진토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 무토일간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진토 속에 을목이 관성이 되잖아요. 정관이 되죠. 이게 지금 겉모습이 비견이잖아요. 비겁 중에서도 비견이 되는데, 이러면 수시로 이 지장간의 무토가 이 계수의 사이를 두고 이렇게 썸이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여성분들은 기본 조금 내 남자가 다른 어떤 여자한테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 상황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 이 진토 속의 남자를 좀 피하고 새로운 어디에 이성이 들어와 있는지 그걸 좀 잘 봐주는 게 좋겠죠. 여기
일지랑 형이 들어와 있건 합이 들어와 있건 충이 걸려 있건 이 지장간 자체가 이런 모습 꼴이니까 남자가 이성적으로 좀 혼란을 만들기 쉬운 상황, 또는 남자의 배신 배반, 또는 경제적인 부분이 좀 약한다든지 힘들게 한다든지 이런 게 기본 좀 따를 수 있는 게 관성이 이거 하나만 있을 경우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가 쉬운 형태다, 사주 이 설계 자체가. 근데 이제 대운에서 그거를 더 악화시키는지 그거를 조금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지에 따라서 사건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무인일주다 뭐 이런 식이면 이게 격각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반에 그런 쓰레기 같은 애를 만났다가 흘려보내고 20살 후반 30대 초반으로 넘어가면서 그 일지에 있는 평간 남자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집안에서 들어와서 정착 안정돼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 같은 경우도 결혼을 살짝 늦추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격가관계이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튕겨져 나간다든지 들어올라다가 떠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기가 쉬운 구조가 될 수 있잖아요. 지장간에 있는 관성이나 재성이더라도 일지와의 해당 글자를 그대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장간끼리 이렇게 합하고 뭐 이런 것들은 섬세하게 볼 때 암합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막 해석을 하기에는 좀 힘들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성분들 재성이 이제 여자라고 했고 여성분들은 관성이 남자라고 했는데 재성이 꼭 여자만 되지도 않고 관성이 꼭 남자라고만 보기는 힘들고 그렇거든요.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간목이 이제 똑같이 무토를 월주와 시주에 이렇게 둔다고 했을 때 이게 다 여자로 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가정을 이룬다는 거는 배우자와 자식이 있으면 그게 가정이 되고요, 배우자만 있다는 거는 가정이 아니고 애인으로만 끝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그래서 남성분들은 자식이 관성이 되기 때문에 재성과 관성이 무리지고 있는 형태가 하나의 가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재성이 배우자감 여자가 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성분들은 이 식상이 자식을 뜻하기 때문에 이 식상과 무리지어 있는 관성이 여성분들은 남자가 되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가정이 될 수 있어서 식상과 무리지고 있는 그게 또 배우자감 남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남자 사주에서 이게 무토 편제가 되지만 지지에 인성을 깔고 있을 때는 이게 여자긴 하지만 애인으로 많이 끝나버리기가 쉬운 형태를 의미를 하고요. 여기에 관성 신금을 깔고 있다, 무신 이런 식으로 보면 이성과 자식 간에 함께 있는 것으로 봐서 이런 형태가 진짜 자식 인연을 유도해낼 수 있는 이성 배우자로 봐가지고 늦게 있잖아요. 여기에 관성이 아예 없다 그러면은 자식 인자를 빨리 유도해낼 수 있는 인자가 초반에 없고 후반 여기가 30대 후반 40대 그러니까 늦게 좀 결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초반에 이 재성들은 뭐냐 그러면은 꼭 남자분들 같은 경우 여자라고 보기보다는 돈, 사업성 이런 쪽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스쳐 지나가는 여자들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겠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경금이 이런 식으로 떠 있다. 얘도 관성이고 얘도 관성 편관들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초반에 경호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게 식상이랑 묶여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관성과 식상이 20대부터 묶여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혼이 빨리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가정 인자를 빨리 이룰 수 있는 그 위치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빨리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시간 자리에 있는 관성은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또 식상이 있다 그러면은 한 집 살림 두 집 살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만한 유혹 환경이 결혼 후에도 따를 수 있는 형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게 식상이기 때문에 먹이고 키우고 기르거나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으면 관성은 고객 손님으로 쓰고 이 식상은 먹이고 키우고 기르고 가르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 고객 손님을 다루면서 떼움을 할 수 있다든지 직업적으로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안 하면 이성적으로 혼잡한 상황이 따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간에 있는 것은 관성이 고객 손님도 되지만은 늦게 이제 내가 나의 그런 브랜드 간판을 세울 수 있는 걸 의미를 해가지고요. 나중에 어떤 상업, 사업, 늦게 사회적으로 명예나 지위가 따를 수 있는 그런 것도 의미를 하고 그렇죠. 이런 것도 역시 대운에서 어떻게 간섭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12운성적으로 계속 봐줘야 되고요. 또 형충파의 합으로 이걸 어떻게 간섭을 해주고 있는지를 봐주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사주팔자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해석이 됐는데 그거를 현상을 잘 나타나게 하는지 못 나타나게 하는지는
이 대운에서 운이 어떻게 들어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죠. 이성운을 볼 때는 여성 같은 경우 관성과 식상의 모습을 잘 관찰해주면 되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재성과 관성의 모습이 안정적일 때 가정을 지켜나가고 유도하는데 빠르거나 늦거나 이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일지와의 어떤 형중파인지에 따라서 가정의 안정성이나 지속성이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죠. 연애 배우자운을 볼 때 포인트가 남자는 재성과 관성 이렇게 되고, 여성분들은 식상과 관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들이 일지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거기다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음양적인 논리를 집어넣으면 해석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양적인 논리로 접근을 큰 틀에서 파악을 해놓고 위치적인 논리로 집어넣고, 나중에 이제 다음 편부터는 십성으로 연애 이성운 배우자운 배우자 복 관련해가지고 십성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